유재수와 관련된 이 감찰 무마 의혹, 많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보도했던 내용들이 점점 더 검찰 조사 상황에서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김태우 수사관님과 또 인터뷰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알려지고 있는 전 특감반원들의 주장 등등이 계속 취합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재수, 이 유재수란 인물에 대한 이 감찰 중단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일단 이 유재수란 인물 18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5분쯤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했고요. 오늘이죠. 오늘 새벽 3시쯤에서야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유재수, 지금 여러 의혹이 있죠. 뭐 자산운용사, 뭐 건설업체 등등으로부터 뭐 골프채를 받았다, 콘도 이용권을 받았다, 지금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추가적인 내용에 따르면은 오피스텔도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안 받은 게 없어요. 뭐 돈, 뭐 집, 골프채, 뭐 등등 지금 어느 거 하나 지금 빠지는 게 없는 상황인 건데, 물론 정확한 뇌물 액수에 대해서는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3천만 원 이상일 때부터 지금 적용이 되는 건데, 이미 억대의 금액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죄는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유재수를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내부적으로 하다한 상황인 겁니다. 유재수에 대한 이 개인 비리 의혹은 2017년 하반기에 그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에서 조사했던 감찰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특감반에서 이 사람 비리 제대로 저질렀네? 그럼 검찰로 보내야겠다라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검찰로 보내기는커녕 감찰을 끝냈다는 거거든요. 아하. 이게 지금 결국 2년이 지나서야 실체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핵심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거구나. 조국이 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그 시기에 유재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았어야 된 건데, 그 당시에 이 감찰을 무마시켰던 이러한 의혹들이 결국 무엇이 배후가 있었길래 그랬던 거냐라는 이야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아닌 다른 특감반원의 주장입니다. 유재수 비위가 조국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한참 뒤인 이인걸 특검반장이 특감반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유재수 건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났다. 조사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보안을 각별히 유지하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이죠.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유재수와 조국은 모르는 사이란 말이에요. 굳이 봐줄 이유도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봐줬을까? 그 윗선이 누굴까? 자, 대통령과 유재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니면 조국 윗선이 또 누굴까? 이런 많은 의혹이 생기거든요. 네.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유재수라는 사람이 금융위에 금융정책국장으로 간 게 2017년 8월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유재수 조국 펀드를 다루면서 계속 얘기 나눴는데, 조국 펀드, 코링크 PE, WFM 이게 전체적으로 설계된 시기가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됐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거와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짐작이 가는 게, 금융정책국의 업무를 들여다보면요. 네. 금융정책국이라는 것은 금융정책을 기획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설립에 관해서도 지휘감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융시장의 금융감독 제재, 그 다음 검사 총괄하고 있어요. 엄청난 자리네요. 그리고 산업금융, 글로벌금융, 산업금융, 특히 여러분들 기업들이 목말라 하는 신용보증기금 관련 업무도 총괄하고 있어요. 그리고 IBK, KDB,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까지도 다 총괄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부처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처에 있다가 그러한 특감반에서 비리가 밝혀졌는데 갑자기 병가를 내고 명예퇴직 비슷하게 명예퇴직으로 간 거죠. 그러면은 퇴직금도 다 받을 수 있고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바로 민주당 몫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갔단 말이죠, 국회에. 게다가. 예. 근데 민주당의 몫의 수석 전문위원이라는 거는 직급으로 따지면 차관보에 해당하는 그 직급. 자, 여기서 의심스러운 게, 조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아니 서로 끼리끼리 해먹었어? 너 그게 안 돼. 이럴 텐데 뭔가 더 윗선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의심하고 검찰이 밝혀주기를 바라는 그 무엇이,
이거는 게이트다. 게이트. 네,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연결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조국 이상에까지 연결돼 있고 WFM 주가 조정만 하더라도 분명히 정경심 교수 단독으로만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는데 그때 그러한 업무를 총괄했던 금융위의 금융정책국장이 유재수였다는 거죠.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시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합리적 의심으로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다음에 유재수라는 그러한 비사실을 알고도 제가 경험했을 때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거보다 더 미진한 사건이 발견돼도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핸드폰 동의받아서 제출받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청와대를 그만둬야죠. 그리고 그렇죠. 담당 공무원들도 그 직에서 물러나면 물론이고 명예퇴직이 아니라 징계면직입니다. 징계면직? 예,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한 그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박사님,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유재수 같은 경우는 춘천 출신이고 부산이랑 또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그 난리 중에서 또 부산시의 부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금융정책국장이란 자리를 2017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바로 영전이 돼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금융정책국장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고 업무가 분명히 연결된 업무라는 걸 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를 쭉 설명드렸을 때.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면서 바로 민주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고, 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회에서 바로 부산시장이 누굽니까?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오거돈이죠. 오거돈이죠. 네. 그래서 부산시의 정무부시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정무부시장이라는 거는 경제부시장. 경제부시장도 어쨌든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니까. 정무직이죠. 정무직이니까. 이게 다 연결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게이트와 결국은 그거를 알거나 유재수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아니면은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그거와 관련해서 딜을 봐줬거나 그렇죠.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재수가 본인이 한 거는 저 정도 비위일 수도 있는데 수많은 게이트들을 유재수가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표정이 당당한 게 그래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오면서 내가 입 열면 니네 다 죽어.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정이 당당한 거야. 나 건들지 못할 걸? 이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맞는 말씀이신 게요. 이 조국은 조국 나름대로 지금 뻔뻔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네 나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을 거야? 라는 것. 그리고 유재수도 유재수 나름대로 그 금융위에 있으면서 요직이었거든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 계속 챙겨줘야지 뭐 하는 거야? 나 홀대할 거야? 라는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청와대에서는 꼬리를 자르려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인걸 특감반장 감찰 중단에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고 지금 본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시킨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럼 독박을 쓰겠다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미 특감 반원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당시에 이 감찰 무마를 이인걸이 말하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인걸 반장도 아이씨 이 X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다. 라면서 굉장히 분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인걸도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 위에서 중단하라고 하니까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인걸도 승질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특감반원이 말했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이인걸 특감 반장선에서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 건이냐? 라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특감반장 차원에서 비서관 차원에서 묻을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윗단계에서 오더가 있어야지만을 잘 나가도 감찰을 중단시킬 수 있다. 아니 이게 죄가 없어서 중단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림 나왔죠? 골프채 나왔죠? 오피스텔 나왔죠? 유학자금 나왔죠? 다 나왔어요. 유재수 두세 차례 소환했습니다. 특감반에 불러가지고 당신 미국 계좌 내역 가져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중단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반장선에서 끝난 사안이 아니다. 심각하네요. 비서관선에서 끝난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 특감반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보고라인을 보면 알 텐데요. 특감반원 위에 특감반장이 있죠. 특감반장 위에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당시 조국이었죠. 그 위에 보고 라인상으로는 임종석도 지금 엮여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조국이 또 문재인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직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직보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물음표를 표시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임종석, 조국 거의 뭐 사실상 운명 공동체와 같은 존재들인 건데 결국 지금 특감반원도 분개했고 이인걸 특감 반장도 분개했고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김태우 수사관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박형철 비서관도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요. 네. 이 유재수 건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박형철 비서관도 했다. 그러면은 셋 다 지금 분개하고 있는데 그럼 누군가 시켰으니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박형철이나 이인걸은 이걸 무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조그만 거, 사소한 그렇습니다. 거는 봐줄 수 있겠지만 네. 이건 너무 크거든요. 그럼요. 그럼 조국까지 갔는데 조국도 사실상 이거 무마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그 윗선이 있을 뿐이 없는 아주 심대한 초대형 특급 게이트.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게이트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비상식적인 게 너무나 많고, 어쨌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연결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정과제가 연결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국 비리도 국정과제가 연결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정책국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또 기업 관련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국정과제는 또 돈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이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신보,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까지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금융정책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게이트와 연결지어서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유재수란 인물이 최근에서야 알려져서 그렇지 이 사람의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던 인물이고 특히 이 인물이 단순히 금융위 출신이다라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당시에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문재인과도 친분이 있다라는 특감반의 증언이 있습니다. 즉 문재인과도 이미 친분이 있는 사이거니와 그리고 여권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 지금 일명 청와대 내에서 건영씨라고 불리는 이 윤건영이라는 인물과도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던 사이입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찰 누가 봐도 청와대 내에서 저 사람 비리 저질렀대, 그림 받았대, 골프채 받았대, 돈 받았대, 오피스텔 받았대, 그거 다 나왔는데도 그거 묻어주고 다 묻혀주고 민주당의 그 국회 내에서 위원으로 들어갔죠. 차관복급에. 그리고 나서 오거돈 밑에서 부시장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비리가 있는 걸 알고도 꽂아줬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미 청와대 특감반에서 다 조사했던 사안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미 2017년 말부터 유재수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는 이미 여권 내에서 다 파다하게 아는 사실이었는데 그거 알고도 묻어주고 민주당에서 꽂아주고 부산시에서 부시장을 꽂아주고 결국 그 위에 뭔가 막강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유재수란 인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지금 검찰 수사 방향은 유재수가 이제 비리가 입증됐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영장 때릴 날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비리가 많은데 그 2017년 하반기에 감찰에서 모든 게 다 나왔었는데 그때 왜 감찰을 중단시켰느냐? 이걸 이제 판단해야겠죠? 그러면은 그 중단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냐?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결국 마지막에는 그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린 인물이 누구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결국 이것이 만약에 문재인의 직접적인 뜻이었다면은 이거는 그들이 그동안 말했던 국정농단의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정농단 중에도 농단인 겁니다. 과거에 뭐 최소원 씨에 대해서 뭐 연설문이 어땠다 저땠다 이런 주장했던 민주당 집권 세력들 지금 이거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금융위로서 고위공직자에 있으면서 그 많은 전횡을 저질렀는데 그걸 다 숨겨주고 부산시에서 부시장까지 시키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만드는데 이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이거 만약 사실이면요. 청와대는 당장이라도 국민들의 탄핵이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저는 사실 이창근 박사님 말씀을 듣고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명령체계만 봤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금융위의 정책국장이 이런 자리구나. 그렇다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유재수 본인 자체가 판도라의 상자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유재수가 정보가 굉장히 많았겠구나. 단순히 유재수가 본인 비위도 본인 비위지만은 본인이 그런 것도 다 관리하고 감찰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재수가 입이 열리는 순간 단순히 문재인뿐이 아니라 그 민주당 정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충격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면은
코링크피가 WFM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이미 무자본 인수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때 마지막에 조국이 인사청문회 그치자마자 갑자기 코링크피가 그 주식을 넘긴 데가 상상 플러스 저축은행, 상상인 저축은행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 검찰이 상상 저축은행,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 플러스 저축은행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예. 압수수색했는데 유재수가 개인 비리라고 해서 자기가 금품을 받은 그러한 회사들을 면면을 보면은 건설회사도 있고요, 신용정보업체도 있고요, 벤처투자업체, 사모펀드 운용사, 인천 소재 전자부품회사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회사가 유재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냐 말이죠. 그러면은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나 상상인 저축은행과 같은 그러한 코링크피가 무자본 인수, WFM 주가 조작 이런 데에 설계를 할 때 충분히 합리적 의심으로 자기가 개인 비리로 받은 금품을 받은 회사들이 금융회사에서부터 건설회사까지 다양한듯이 그런 회사들을 소개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게이트에 설계해서 참여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오고 수사무마, 감찰무마 이런 게 오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드는 거죠. 충분히 드네요. 네. 아니 그리고 감찰무마가 됐으면은 보통 조용히 어디 가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은 민주당의 당직자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차관복급이라면 그렇죠. 더 승진을 한 거죠. 그러다가 또 부산시의 부시장까지 갔다 한다면은 오히려 감찰무마 의혹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를 한 거니까 이런 사람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조사 과정에서도 저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